이 시기에 지금 구매대행 해도 괜찮을까요? 지금은요. 현재 구매대행 어떤 카테고리가 잘 팔리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 네네네. 핫한 거죠, 이제 가을에는. 올려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정보력이 튼튼한 다크맨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대표님들. 그토록 기다렸던 셀러와 소통, 인터뷰 시즌2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커머스 시장에 열심히 실행하고 계시는 셀러분들을 섭외해서 더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이 콘텐츠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시즌2를 맞이하여 중국 구매대행 셀러이시자 이제 유튜브에서도 활약 중이신 오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와. 박수 한번 쳐볼까요? 와. 반갑습니다, 오션님.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오션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자기소개랑 유튜브 홍보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 많은 사업가이자 아이 둘 엄마인 오션입니다. 자, 그럼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중국 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셀러고,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서 다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좀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구매대행 쇼핑몰 운영한 지는 한 2년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네네. 좀 고인물이라고 하죠. 아. 다크맨님도 고인물? 구매대행에서 저보다 먼저 시작하셨던데, 네, 우리 맞아요. 고인물. 그쵸. 동질감이 좀 느껴지고요. 아무튼 그리고 요즘은 구매대행 사업 관련해서 노하우를 전달해드리는 블로그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도 하고 뭐 이거저거 SNS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하고 있어요. 강의명은 끝장 캐리인데 현재 한 10기수 정도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도 1년 넘게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혼자 일하시는 거죠? 알바 있죠.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구매대행 셀러분들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까지 개발했다고요? 네, 구매대행용으로 네.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좀 빨리빨리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몇 가지 했어요. 제가 물론 직접 한 건 아니고 네네. 이제 개발자분 섭외해가지고 제 아이디어 가지고 개발한 건데 네. 그것도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또 한일거리더라고요. 네. 그것도 하고 있고 네, 많은 일들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맨 초기에 이제 구매 대행은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구매 대행은 21년도 11월부터 시작했어요. 21년 11월. 거의 3년 다 돼가요. 요즘 사실 구매 대행 사업을 이렇게 2년, 3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크맨님도 지금 구매 대행보다는 다른 쪽으로 그렇죠.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구매 대행을 제가 23년도 작년까지만 좀 하고 네. 저도 사입으로 좀 넘어왔죠. 네. 그래서 구매 대행을 이렇게 오래 하는 사람은 사실 잘 없어서 네, 진짜 맞아요. 고인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고인- 뭐 그 정도 하다 보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상품명 같은 거 만들 때 그냥 음. 상품 보면은 막 상품명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네, 맞아요. 이건 상품명이 이렇게 구성돼 있겠네? 막 이렇게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키워드를 보면은 상품명은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대충 그냥 떠오르는 거지. 이런저런 키워드 넣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상품명 만드실 때 고민을 하잖아요. 보통 네. 이제 그쵸, 네이버 띄워놓고. 음. 근데 저는 그냥 타이핑 속도가 상품명 만드는 속도다 이렇게 좀 되는 그 수준? 고인물의 수준? 고인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잘 팔리는 건 또 아니니까. 근데 제가 그 오션님을 채널을 보니까 상품 소싱이나 상품명 그리고 뭐 상품 등록하는 여러 콘텐츠들을 좀 만드시는 걸 많이 찍었더라고요. 네,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그런 반응이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제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시도를 해봤지만 네네. 아무래도 가장 원하시는 거는 상품 소싱에 대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상품을 소싱하는 게 효율적이고 또 잘 팔리는 걸 찾는지 그런 거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반응이 좀 있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가 여러 가지 방식의 소싱법을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은 네네.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공감하실 것 같긴 한데
잘 팔리는 게 어떤 종류의 상품인지 아는 게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상품 소싱 법은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스킬적인 부분인 거고,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중국 구매 대행을 어떤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어떤 상품으로 구성돼 있고,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점을 좀 생각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요즘에는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내가 팔았던 상품? 이런 주제로 쇼츠를 올리고 있어요. 아, 저도 봤는데 100개. 나 100개가 목표예요. 네. 한 40개인가? 많이 올린 올리셨네. 것 같은데 네. 다 해놓긴 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 안 올렸는데 네. 네, 100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팔아봐라 약간 그런 이제 상품을 좀 품목을 알려주면 그래도 보는 사람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아, 네네. 이런 게 팔렸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하려고요. 혹시 그 100개 만에 도달했다. 또 다른 또 계획이 좀 있을까요? 100개 다 하려면 사실 하루에 하나씩 해도 네. 워낙엔 100일 걸리는 거잖아요. 100개를 그렇죠. 하려면. 맞습니다. 근데 뭐 맨날 올리는 건 또 아니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한 몇 개월 걸릴 것 같은데. 그 다음은 또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겠죠? 석사 3개월이면 이번 연도 안에 끝나겠는데요? 이번 연도에 끝나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이번 연도 끝나야지. 네. 그렇군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고 이제 만들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그 프로그램은 우리 다크맨 구독자분들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프로그램은요. 네네. 일부 프로그램들은 대중에게도 판매도 하고 있고 일부는 수강생들한테만 뭐 공개된 것도 있고 저 혼자만 쓰는 것도 있고요. 많아가지고 한 10가지 되는 것 같아요. 10가지요? 네. 이렇게 많죠. 다양해요. 용도별로. 소싱이랑 뭐 상품명 만드는 거 말고도 그 외에다? 네. 소싱하는 거하고 상품 만드는 거는 이미 뭐 판매도 종종 하고 있고 한데 네네. 그거 외에도 많아요. 저 혼자만 쓰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면 제가 네. 테스트용으로도 프로그램을 좀 써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내 거가 노출이 되나? 이런 네. 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마켓에 네. 어떤 키워드를 치면 네. 내 상품이 몇 페이지 몇 번째 있나 확인하는 무슨 그런 프로그램. 그런 건 저 혼자 쓰고. 순위가 어디 있나 약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마켓에서 그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의 위치를 뭐 확인하는 거라던가 네. 뭐 그런 것들 다양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다. 네. 만약 그 프로그램을 좀 사용하고 싶으면 오션님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채널톡이 있어요. 프로그램은 홍보를 막 해서 제가 판매를 하고 사실 이런 목적보다는 네네. 수강생분들 쓰시라고 저도 쓰고 그렇게 목적으로 처음에 개발했어요. 근데 이게 좀 아깝잖아요. 네, 기껏 그렇죠. 돈 주고 개발했는데 그래서 나도 좀 프로그램 팔아서 돈 좀 벌어볼까?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으로 오픈을 하긴 했는데 네네. 홍보를 막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네. 원하시면 네네. 카카오 채널 톡이 있어요. 네. 그쪽에 들어가서 다운 받으시고 가입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션님만의 구매 대행 소싱 자동화에 대해 좀 알려주신다면. 제 생각인데 네. 구매 대행 사업이라는 건 특히 제가 하고 있는 반자동 구매 대행 쪽은요. 네네. 시간 절약이 진짜 중요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때 21년도에 구매 대행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때 우리 상품 올릴 때 반자동은 30개, 50개 해도 괜찮다, 좀 팔린다 이렇게 그때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닭등. 닭등인데 그 숫자가 30개, 50개 뭐 이 정도 해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났단 말이죠. 네네. 그 100개 올리고 이러면 대단한 사람이고 맞아. 몇 개씩 올리셨어요 하루에? 저 50개? 50개? 저도 한 30개, 50개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매출 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닌 거죠. 맞아요. 요즘은 아니죠. 요즘은 진짜 100개, 200개 이렇게 올려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고 네. 사실은 그렇게 만든 게 좀 똑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반자동 상품 등록 프로그램 자체가 일단 좀 진화를 해가지고 옵션명을 AI가 수정을 해준다거나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쓰는 프로그램도 네네. 그냥 클릭 한 번 하면 옵션명을 좀 어색하잖아요. 그거를 자동으로 어느 정도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생겼거든요. 원래 처음에 수집하잖아요, 프로그램으로. 네. 그러면 다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좀 어색한 걸로 좀 번역이 되는데
그걸 좀 자연스럽게. 예, AI가. 그래서 그냥 버튼 누르면 네. AI가 그래도 괜찮게 해줘요. 그럼 쬐끔만 손 보던지 손 그치. 안 봐도 될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들이 진화를 하고 요즘엔 또 상세 페이지도 AI가 번역을 해주고 막 이런 프로그램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써보지는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자동화 쪽으로 프로그램들이 가고 하다 보니까 올려야 하는 상품 수가 그냥 상향 평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그래 상품 등록은 알겠어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되고 그러면 그 앞 단계 상품 소싱이나 상품명 만드는 거나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올 초부터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데 제 시간을 집중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소싱을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 방식, 예를 들어 키워드 소싱이라던가 아니면은 벤치마킹 소싱 이런 거를 각각 소싱기를 만들었어요. 사람 손으로 원래 하던 걸 그냥 프로그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쇼핑에서 어떤 키워드의 상품을 봤어요. 네네. 그러면 이 키워드로 상품들을 한 10개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상위에 노출돼 있는. 네네. 그러면 그 우리 이미지 검색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프로그램이 해줘서 타오바오에서 이미지를 찾아서 링크까지 엑셀로 저장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러면 원래 손으로 다 하던 건데 그러니까 다 수기를 했던 프로그램이 해주니까 거를. 되게 그러니까 그냥 오. 할 게 없어요. 거기서 뺄 것만 빼면 되는. 내가 조금만 좀 잡아주면 되는 거구나. 이상한 거는 빼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는 거죠. 그건 키워드 소싱은 그런 식으로 하고 네. 벤치마킹 소싱은 우리 아시지만 구매된 판매자 스토어 들어가서 팔린 상품 이렇게 참고해서 우리가 소싱을 하잖아요. 맞아. 그거를 또 프로그램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그 옵션도 자연스럽게 번역해준다고 하면은 전에는 그 채로 만약에 업로드가 되잖아요. 네. 그럼 또 CS까지 연결되더라고요. 고객이 그렇죠. 이게 무슨 옵션이야 하면 또 이제 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되면은 그것도 일이 줄어들. 그거는 그러니까 상품 소싱 단계에서 잘 소싱을 해도 반자동 프로그램에서 엉망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CS가 일어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올릴 때 잘 올려야 되는 거죠. 그 사실 또 상품명 프로그램도 있는데 상품명도 우리가 보통 만드는 방식이 네이버 쇼핑에서 키워드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키워드 참고해서 이렇게 상품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프로그램이 해주게 만든 거죠. 그래서 소싱을 이렇게 프로그램이 하고 상품명도 프로그램이 하니까 반자동 프로그램에 올리면 되는데 네. 옵션명도 AI가 좀 해주고 하니까 할 일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쓰이는 시간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소싱, 상품명 만들기는 프로그램이 해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프로그램 구동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나오는 결과물을 약간 정리하는 시간에서 한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 100개 정도 할 때. 10분, 20분. 100개 정도 소싱해서 상품명까지 만드는데 네. 10분, 20분. 물론 얘는 돌아가고 있고 저는 딴짓을 하는 수준이긴 한데 얘는 일하고 있죠. 프로그램이. 일을 따로 일하고 얘는 일하고 나는 다른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업로드하는 거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바가 한 거 나중에 확인하고 배송비만 좀 넣고 마켓 전송하고 이렇게. 그래서 하루에 쓰는 시간이 제가 요즘에 100개, 200개 정도씩 업로드 하거든요. 네네. 근데 한두 시간 정도 한두 시간? 걸려요. 네. 와, 그러니까 프로그램 AI. CS까지 다 해서. 와, 진짜 예전보다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저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거예요? 제가 주문 처리에서도 자동화를 한 게 있어요. 주문 처리? 주문 처리 자동화. 주문 처리 프로그램은 많이 들었는데 자동화는 어떤? 사실 이제 전체적인 자동화는 아니고 뭐냐면 통관 번호를 우리가 필요로 할 경우 있잖아요. 없을 때 요청해야 되잖아요. 문자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일괄적으로 문자 보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10명한테 만약에 요청해야 되면 이렇게 장부를 연동해서 읽어온 다음에 그 사람들 쫙 선택만 해주면 이름하고 마켓명하고 상품명이 자동으로 붙어가지고 문자가 가요. 좀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50명한테 내가 문자를 보내야 돼. 네네네. 1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야, 엄청 좋아졌는데? 획기적이죠. 네. 이 아이디어 오션님 아이디어? 이거는 제 아이디어예요. 오리지널. 올렸으면 고객한테 스스로 관심성 그러니까 조회해가지고 했을 텐데. 막 템플릿 막 해가지고 복붙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예, 그렇게 갔죠. 너무 예전인가? 요즘에도 그렇게 하세요, 다들. 아, 그래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사실 뭐 제가 막 적극적으로 판매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해서 거의 수강생들만 쓰죠. 제가 가장 잘 쓰고 있고 저 스스로. 오션님이랑
수강생분. 이렇게 해서 자동화를 만드셨구나. 네. 자, 근데 유튜브 시장도 그렇고 다른 셀러분들 제 동료들도 많이 물어보면은 이거 구매대 현상이 좀 어려운데 이게 지금 시작해도 이제 될까라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도 확답은 못해요, 사실. 왜냐면 지금 오션님처럼 매출을 좀 잘 내고 계시는 분도 계시니까. 근데 이제 딱 오시면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이 시기에 지금 구매대 해도 괜찮을까요? 지금은요, 진짜 구매대행 셀러분들이 구매대행 그만두고 다른 거로 전향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셀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무슨 팀F나 인터파크도 미정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고민하는데 이거 맞아요. 진입해도 되나?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거는 이 인터파크나 이런 데서 물건 사던 고객들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 고객들은 다른 플랫폼으로 유입이 됐고, 그게 보통 지마켓 11번가 이런 데로 유입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나는 지마켓 11번가에 물건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고객들이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오죠. 그러니까 수요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저는 팀F 사태나 인터파크는 사실 별로 그게 없고, 어차피 인터파크에서 구매 대행 상품 잘 많이 판매하시는 분이 드물었어요. 잘 안 팔려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쪽 인터파크랑 TF에서만 매출 냈던 사람들만 좀 걱정을 하시겠네. 그러니까요. 근데 반자동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중에 인터파크에서 매출 잘 내는 분들은 진짜 드물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사실 인터파크에서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주문이.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이후로 지마켓 이런 데 주문이 늘어났어요. 그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지마켓 옥션에서 잘 팔거든요. 그 후로 그 터지고 나서 이제 지마켓 옥션 쪽에 매출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좀 유입이 늘어난 것 같은 그냥 그런 느낌적인 느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거 때문일까?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느껴져요. 주문이 늘어났어요. 지마켓 옥션에서. 지마켓 옥션에서? 네. 그렇겠네. 그리고 또 알리하고 테무 때문에 구매 대행 어려운 거 아니야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알리랑 테무 때문에 사람들이 구매 대행에 대한 그런 벽이 좀 허물어졌달까? 고객님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통관번호 요청하면은 그게 뭐예요? 막 이런 분들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사람 없고 그냥 막 제깍제깍 그냥 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알려진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알리테무에서 판매하는 거는 우리는 좀 잘 안 팔거든요, 워낙에. 네네. 알리테무는 사실 싸고 작고 가볍고 그냥 소비재? 어떻게 뭐 생활용품? 뭐 이런 거 많이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아시지만 우리 그런 거 안 팔잖아요. 원래. 맞아요. 그런 거 안 팔죠. 좀 더 특이한 거. 네. 좀 특이하거나 그치. 크고 무거운 거라든가 아무튼 전문가들이 쓰는 현장에서 쓰는 물건이라든가 뭐 그런 거 위주로 우리 그렇죠. 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 네, 저는 거죠? 좋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저는 좀 확실히 그렇게 생각해요. 딱 눈빛이 보니까 확실하게. 진짜 좀 확실해 가지고. 확실히 딱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 절약이에요. 시간 절약. 시간 절약 못하면은 진입하면 안 돼요. 왜냐면 100개, 내가 100개씩 올릴 자신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30개 이렇게 올릴 각오로 시작하면은 매출이 안 나고요.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지금 시작해도 된다고 합니다. 네, 시작해도 됩니다. 단지 네. 시간 절약할 무기를 들고 시작해야죠. 자, 그러면은 오션님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계시는데 해외 구매 대행 잘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은 했어. 근데 좀 약간 이런 노하우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초보자분들이 시작을 했을 때 많은 걸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차피 팔린 상품들이 다 눈에 보이거든요. 네네. 이미 팔렸던 상품들 이런 게 데이터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좀 따라만 해도 돼요.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을. 그래서 깊은 생각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구매 대행으로 수전을 팔면 안 되잖아요. 네네. 수전을 팔면 안 된다는데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수전이에요? 막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네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누가 팔았는데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요 이러면서 고민 상담을 해요. 팔린 것도 아닌데. 네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올리는 거죠. 아니면은 헷갈리면 그냥 안 올리던가.
딴 거 올리던가.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이제 네. 올리기도 이제 두려워하니까. 네,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치. 딱 초보 입장에서는 깊은 생각 없이 일단 상품을 업로드해라. 네. 개수는 100개 정도. 네, 100개 정도. 일단 올려라. 100개 정도. 이건 너무 너무 많은가? 아니냐고.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까지 3년 해보면서 100개는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야, 100개. 요즘은 100개 껌이에요. 아닌가? 껌 아닌가? 내 기준에서 껌인가? 알바가 있잖아요. 아, 알바 있고 또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하고 알바 쓰면은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재수강생 분들 중에 네. 한 2천 얼마 매출하시고 한 300 얼마 순수익 버는 분들이 몇 명 계신데 제가 그분들하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네. 하루에 2시간 반이란대요. 아, 2시간 반.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잖아. 네. 100개씩 올려요. 여전히. 근데 2시간 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 매출을 더 올리고 싶은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반 일하면서 매출을 더 올리길 바라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 더 해야 돼요? 더 해야죠. 그랬나? 2시간 반 써서 100개를 올렸다. 네. 그러면은 그래 100개 올리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공부를 더 해서 더 질 좋은 소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막 내가 찾는 거지. 팔릴 만한 걸. 아, 그런 식의 시간 투자를 해서 좀 더 틈새 상품을 찾아서 올린다거나 아니면 이미 팔린 거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한다거나 네. 뭐 이런 뭔가를 해야 하잖아요. 매출을 더 올리고 싶으면.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서 매출을 올리고 싶은 거는 사실 좀 욕심 아닐까요? 근데 일단은 그냥 단순히 시간 조금 써서 100개씩 올려가지고 매출 내는 거 한 2, 300 버는 거는 너무 쉽다 생각이 들어요. 예, 실제로 하시는 것들 보면. 그치. 아, 참.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오션님이 어차피 이제 해외 직구를 하는 거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쇼핑을 또 구매된 업자들 맡겨가지고, 쿠팡에서 비싸게 또 사요, 물건을. 근데 우리 업자들 같은 경우는 직접 직구를 해봤으니까, 약간 쇼핑하는데 좀 편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점은? 중국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직구를 한다? 네. 내가? 저는요. 필요한 물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안 사요? 저는 기다리기가 싫어서. 아, 그럼 바로 쿠팡인데 바로 저 사요? 그냥 쿠팡에서 사요. 비싸도. 아, 그래요? 좀 로켓, 너무- 로켓으로? 네, 그러니까 너무 기대했던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직구도 뭐 절약을 하잖아요, 돈을. 그래서 좋긴 한데 너무 귀찮잖아. 내가 배대지에 등록해야 되고 아,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가 이제 배대지에 기다려야 주문서 되니까. 입력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막 오류 있으면 또 다시 보내라고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아. 저 그게 너무 귀찮아요. 좀 의아한데 답변이. 이런 거 한번 던졌는데. 네, 저 진짜 쿠팡에서만 물건 사요, 의아하구만. 진짜. 아. 그리고 띡 하면 바로 구매되는 틱하면서 거. 네. 아, 네, 저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판매만 진행한다. 직구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의아한데. 그죠?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물건도 팔리고 하는 거지. 아, 직접 찾아보기 귀찮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맞아요. 솔직히 타오바오에 그 직구하는 법 네이버 찾아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안 하잖아요, 사람들. 아마존 직구하세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뭐잖아요. 건기식 어디서 사세요? 건기식도 저 쿠팡. 그러니까 왜 아마존에서 왜 안 사요? 더 싼데. 그런 거죠, 뭐. 그쵸. 하여튼 같은 상황인데 좀 다르게 말하는 느낌이었네. 네. 자, 그러면은 앞전에 조금 노하우를 좀 얘기해 주시고 해서 한 여름 기간 동안 매출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저는 매출이 정체됐어요. 정체됐다. 네, 그래서 한 3천 정도 했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도 그 정도예요. 음. 대신에 일하는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었죠. 옛날에는 뭐 한 10시간, 12시간 투자해서 그 정도 했다 치면 지금은 한 2시간 써서 이제 그 정도 유지하는 거니까 저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이번 여름에는 순수익 기준으로, 그러니까 매출은 한 2, 3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익 기준으로 7월은 한 500 정도? 그리고 8월은 한 700 정도 될 것 같아요. 7월보다 8월이 더 좋으네요. 저는. 그러네. 원래 거꾸로 되는데. 왜냐면 7월에 잘 팔리고 8월에. 근데 저는 일단 7월에 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여기서 말하는 순수익은 고정비, 알바비 다 뺀 거. 그렇지. 다 빼고. 제가 마진율이 좀 그래도 나쁘지 않아서 30% 정도 돼가지고 고정비 빼도 그 정도 남아요. 저는 만족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만족합니다. 너무 좋잖아. 2시간 반 일하신다고 했었죠, 아까? 그러니까 한두 시간 일해요. 그러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못 하잖아요, 일을. 그쵸. 근데 저 다크맨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네네. 내가 하루 종일 써가지고 1억 매출을 해서 한 1,500, 2,000 벌어. 그거랑 2시간만 하고 한 500에서 1,000 사이로 벌어. 뭐가 좋아요? 또 두 번째요. 오션이처럼.
그래요? 왜냐면 그 시간 대비로 효율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시간도 전 돈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럼 더 효율적으로 다른 걸로 부수입을 또 만드는 게 좋지. 이거 하나로 1억 매출 나온다. 또 언제 이게 지속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쵸. 전 두 번째. 저랑 좀 생각이 비슷하네요. 네, 이거는. 나 어떻게든 비슷하게 만들어 가야겠어. 아니, 구매 대행으로 진짜 1억 이상 이렇게 매출 만들어가지고 네네. 직원도 채용하고 해가지고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도 있는데 뭐 그것도 되게 사실은 멋진 일이고 그런데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도 구매 대행도 하지만 다른 해보고 싶은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네, 맞아요.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전 이 생각을 해요. 구매 대행 꼭 1등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2, 3등으로 뭐 그 순위로 만들어 놓고 다른 거를 좀 파이프라인에서 꽂혀서 만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 네, 맞아요. 네. 언제까지 계속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힘들잖아요, 사실은. 네, 또 계속 발굴해야 되고 노트북 달고 살아야 되고. 근데 온라인 셀러를 하면은 구매 대행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계속 컴퓨터 달고 여행 가서도 일해야 되고. 아니요, 그럼 구매 대행일 때. 네. 다른 거 할 때는 안 들고 다녀도 돼요? 그렇죠. 그래요? 진짜 사업가는 안 들고 다녀요. 핸드폰만 갖고 다니면.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네. 저도 그때 그렇게 가려고 해요. 네, 똑같이 이제 오샤님처럼 뭐 사람을 쓰고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저도 사입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컴퓨터로만 보면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뭐 시장 조사라든지 혹은 이제 박람회라든지 이렇게 이런 시장 같은 데를 다 둘러보고 그렇게 소싱을 하러 다니죠. 그러면서 노트북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치. 물론 일은 다 비슷비슷한데 저도 초기엔 좀 그랬으니까 노트북 갖고 다니고. 저 지금도 노트북 들고 다녀요. 그래도 통관번호 요청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에. 제가 주문 처리를 밖에 나와서 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그래도 통관번호 요청 정도만 하자. 아니면 CS 정도? CS. 그래도 뭐 문의가 왔는데 답을 안 달면 또 화나잖아요, 고객님이. 그렇죠. CS 정도는 최소한으로 하자, 요 정도? 그 하나에 다 매출이잖아요, 또. 그치. 면접.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삐끗하면은 주문 취소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비싼 주문 놓칠 수도 있으니까.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알리 테무 때문에 구매 대행 망했다. 다들 그런 소리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스마트폰만 열어도 광고가 엄청나잖아요. 네. 할인해준다. 뭐 몇천 원 줄 테니까 이거 더 사라. 약간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앱만 깔아도 좋은 상품 공짜로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단기간에 매출이 이제 급증되었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알리테무가. 근데 현재 구매 대행 어떤 카테고리가 좀 잘 팔리는지 궁금하거든요. 조금 디테일하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 네네네. 가을이면은 생각할 수 있는 시즌성 상품들이 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일단 우리가 여름에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네. 풀을 좀 깎아야 돼요. 그리고 소독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그거 혹시 아세요? 원예용품 중에서 이렇게 풀 깎는 거, 예초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벌초할 때. 벌초 시즌은 이제 끝났지만 그렇죠. 이미 늦었고 네. 벌초 그것도 시즌이죠. 그래서 맞아요. 벌써 예초기 몇 개씩 팔았어요, 다들. 저도 몇 개 팔았고. 근데 예초기는 계속 필요하니까 풀을 깎아야 되니까 아무튼 간에 너무 많이 자라서 그런 거라던가 이제 뭐 탈곡을 좀 해야 되죠. 곡식이 무르익고 하니까 탈곡기라던가 농기이고. 농기계 쪽. 농기계 쪽이 핫한 거죠, 이제 가을에는. 농기계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탈곡기 몇 개 지금 주문 진행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리고 과일도 따야 되잖아요. 이 과일이 익으니까 그렇죠. 과일 따는 거 있잖아요. 장대 같은 거. 네네. 아무튼 감 따는 장대 뭐 이런 키워드 있어요. 그리고 과수원에서 수확을 하려면 높은 사다리가 필요해요. 과수원용 사다리라던가 너무 디테일한가?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시즌이 있냐면 체육대회나 운동회 하는데도 또 있어요. 야유회 이제 가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그런 놀이용품들. 예를 들어서 줄다리기 줄, 얼마 전에 줄다리기 줄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구매 대행에서도 그게 나가요? 줄다리기 줄 되게 무거워요.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50m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두꺼운 거 줄다리기 줄. 네네. 근데 나가요. 며칠 전에 저 주문 받았어요. 그래?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신발 던지는 게임 하는 거. 네네. 이렇게 막 던지는 거 뭔지 아세요? 그 신발 던지는 그런 게임인가 그런 키워드 있어요. 그러면은 오재미 같은 걸로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진짜 신발을 던져가지고 게임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런 바깥에서 야외에서 하는 그런 놀이 활동들 하는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도 시즌이고 그 다음에 또 졸업사진 찍어요.
졸업사진 찍거든요. 그 의류 좀 중요하죠 이제. 초등학생들도 졸업사진 찍고 또 진짜 제가 몰랐던 게 있는데 제가 피아노 학원 다니거든요. 아 네.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피아노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피아노를 치시는 거예요? 저 피아노 학원 다녀요. 이것도 취미 활동하느라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할 시간이. 아무튼 취미로 농담이고. 가구나. 네. 내 취미죠. 그럼 제가 뭐 전공으로 하지는 또 못하고. 혹시 피아노 강사? 아니. 진짜 저 잘 못 쳐요. 배우는 입장으로 이제. 네, 근데 제가 최근에 학원 원장님한테 무슨 얘기 들었냐면 네네.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10월 달에 우리만의 연주회를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원장님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연습하라고 저한테. 잘 못하는데 그냥 소규모로 학원생들만 모여가지고 뭐 하나 봐요? 저보러 드레스를 사야 된대요. 연주회 드레스. 연주회 드레스를 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번뜩 헉, 연주회 드레스 엄청 올려야 되나 보다. 그랬는데 그날 연주회 드레스 주문이 들어왔죠. 바로 팔았어요? 나 안 올렸는데 네. 예전에 올렸던 게 그날 팔렸어요. 완전 신기하지. 진짜 이거 찐이야 찐. 그날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우연 아닌가요? 우연이겠는데 어쨌든 시즌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인 거야. 빨리 지금 올리세요.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네, 이 정도 말하면 되나요? 네. 너무 많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이 말했나? 네. 네. 너무 감사한데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알리테무에서는 네. 잘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의류 쪽은 다른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하거든요. 타오바오, 1688, 테무, 알리 다 비슷한데 의류는 좀 재질도 다르더라고요. 그런 얘기 저도 들었어요. 네, 의류는 좀 달라요. 제가 또 만져봤는데도 좀 달라요. 짭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게 있고 네. 싸구려가 있고. 근데 알리 테무는 진짜 안 좋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1688도 좀 그래요.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가장 좋은 건 타오바오 쪽이고. 그래서 그 의류 쪽 빼고는 이제 카테고리는 다 괜찮은데 의류는 좀 그렇더라고요. 조심해야겠네요. 네, 구대하시는 분들 하고는 사입하시는 분들 좀 주의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의류가. 저는 의류는 잘 안 올려가지고 연주회 드레스 같은 특수한 의류는 많이 올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꿀벌 옷 이런 거 있잖아요. 인형 탈 이런 거는 많이 올리는데 그냥 일반 의류는 안 올리거든요. 코스프레 이런 거 올리시는 거죠? 코스프레는 좀 올리죠. 이제 할로윈도 오는데 그치. 이번 할로윈은 어떨까 모르겠네요.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작년엔 재미를 못 봤거든요. 올해는 좀 재밌게 보시길. 자, 구매대행 반자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오션님께서는 그래도 구매대행 대량도 해보셨어요? 아니요. 수동은 해보셨을까요? 수동은 어렵더라고요. 수동은 어려워요? 상세 페이지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수동은 시도해 보기는 했는데 재미를 못 봐서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시간을 조금만 쓰고 싶잖아요. 이런 저 같은 사람한테 수동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저하고 안 맞는 방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반자동 위주로 그냥 한두 시간 써서 하는 게 저는 좋고요. 근데 저희 수강생분 중에 수동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반자동으로 시간 절약을 일단 한 거지. 그래서 시간 얼마 안 써도 어느 정도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요. 수동을 팠어요. 사업체 따로 만들어가지고 따로 수동. 그렇죠. 네, 따로 그래가지고 파서 지난달에 1억 2천이 나왔다는 거예요. 수동 구매대행.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분을 만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은 반자동으로 해서 이렇게 시간을 한두 시간만 쓸 수 있게끔 시스템 만들어 놓고요. 네네. 일정 수익을 창출해낸 상태에서 수동을 하던지 네. 아니면 사입 판매를 하던지 이렇게 뻗어나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반자동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당연히 이거는 진짜 좀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요거대로 하고 생각하는 건 수동이나 사입 쪽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시작은 반자동 프로그램부터 일단 시작하는 거네요. 스타트는. 그쵸. 그게 제일 쉬우니까. 수동은 너무 어려워요. 수동은 또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고관여 제품을 좀 해야지 아무래도 그게 좀 되니까. 맞아요. 상세 페이지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상세 페이지 초보자가 어떻게 잘 만들겠어요. 그렇지. 처음엔 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상세 페이지 잘 만들 자신 있어도 팔리는 상품이 뭔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공부 많이 해야 되겠네요. 수동.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초보자가 하기에는. 중수분들은 뭐 알아서 다 응. 아까 수강생분들처럼 알아서 다 길을 찾아가니까 하는데 예. 초보분들은 그 유튜브 트렌드를 보고 수동이 계속 떠. 그로스 떠. 그러면은
그럼 나 반자도 프로그램 뭐야?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쵸,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를 좀 오션님이 잘 말씀해 주셨네요. 제가 그로스 얘기 잠깐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잠깐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얘기해 주셨는데 이 썰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제가 8월 달에 그로스를 시작을 했어요. 네네. 좋은 강의 하나 듣고 네. 시작을 했는데 제 왕초보란 말이에요. 네. 사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왕초보로서 매출을 잘 냈단 말이에요. 네. 매출이 800만 원이 나왔어요. 네.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네. 첫 달에 좀 하려면 미친 매출 아니야? 왕초보 첫 달차 매출? 그렇죠. 혼자 스스로 나오면은 아니 강의 들었죠. 좋은 강의 하나 듣고 했는데 네. 아무튼 그랬는데 남는 게 없어. 빵원.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어요. 제가 똑바로 계산을 못 해봐가지고 그런데 광고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쿠팡으로 그로스 쿠팡 광고비가. 그러니까 쿠팡 광고가 많이 진짜 나가죠. 그러니까 제가 초보자라서 잘 못해가지고 그렇겠지만 너무 남는 게 없어서 이거 맞아? 막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제가 초보자니까. 네. 마진율 계산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마진율 계산을 하고 들어갔는데 광고비는 예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광고비가 많이 드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구매 전환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노출이 돼도 구매 전환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클릭만 하고 안 사. 그래서 상품 소싱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알려주세요. 소싱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상품 조사 이거 2개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마진율은 제가 광고 로아스 대비로 해서 다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60%까지는 총 잡아야 돼요. 내 광고 마진율을? 네. 그래야 뭐 20% 빠졌을 때 수수료 빠졌을 때 내가 한 20% 후반에서 30% 이렇게 남는 거지. 처음에 구매 대행했을 때처럼 30-40% 남겨놓고 광고를 써야겠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한 장 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안 지금 남는 한 장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 제가 상품 5개를 넣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완전 폭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200개를 넣었는데 네네. 10개가 팔린 거예요. 한 달 동안. 거. 광고비는 오지게 쓰면서. 나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빼야 되나. 결국 쿠팡 일만 도와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쿠팡만 매출 올라갔네. 그 쿠팡에서 빼려면 또 반출비 있다면서요? 네. 그럼 반출비 내고 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쵸. 그 상품 좀 어떻게 못하나? 어떻게 해야 돼? 네, 애매하네 진짜. 일단 광고 아예 안 팔 거면 광고를 좀 끄고 광고 껐어요. 그 다음에 진작에 껐어요. 가격을 좀 확 낮춘 다음에 판매를 해야겠죠. 예. 근데 가격을 확 낮췄어요. 근데 광고를 끄니까 안 팔려요. 그러니까 가격을 확 낮추고 광고를 돌리면 그래도 팔리겠지만 광고를 돌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리뷰도 아예 없었어요? 리뷰 제가 했죠. 리뷰 작업. 몇 개 정도 했던 거예요? 10개 정도 했어요. 어... 너무 조금해서 그런가? 아니 그렇게 해도 원래 나갔었어요. 진짜 상품에 상품이 문제인 것 같아요. 상품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저도 막 50개 이렇게 묶여 있으면은 너무 안 나가. 근데 리뷰가 좀 있으니까 3-4개여도 나갔어요. 3-4개고. 근데 조금 좋은 거는 이제 시즌성이죠. 네, 시즌성이면서 그 리뷰가 3-4개인데도 가격을 낮춰도 나갔어요. 네, 모기장 텐트, 모기장. 네, 그런 것도 다 시즌성이긴 하는데 시즌성이 아닌. 시즌은 한 개도 못했어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계절 팔리는 걸로만 했더니 그런가? 그치, 올해 냅두면 또 60일 기간에 창고 비용도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럴 바에 9월 말쯤 되면은 창고비 이제 나갈 때가 오거든요. 그럼 확 빼야겠대. 그러니까 그 전에 빼야 돼서 제가 헤딩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매 대행은 그냥 자동화로 돌려놓고 그로스 헤딩 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좀 어떻게 해요? 멘토님한테 연락해요? 일단은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쪽에 물어봐도 되는데 물어보는 것도 뻘쭘하고 그래서 유튜브도 좀 찾아보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거 물어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부딪혀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상품 소싱을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는 거가 아니라 소싱을 해서 밀어넣어 봐야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아는 거잖아요. 근데 실행도 하지 않고 질문만 또 하기 뭐 하니까 최대한 내가 해볼 때까지 하는 게 해볼 때까지 해봐야죠. 상품 소싱 제가 5개밖에 안 했잖아요. 네. 사실은 그로스도 상품을 계속 올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최소 10개. 근데 나 5개밖에 안 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네. 100% 물어볼 것 같아, 멘토님이. 그럼 상품 몇 개 올리셨는데? 그러니까. 더 5개 하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해보고 얘기해라 이러겠지. 아. 저도 제 강의 듣는 수강생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상품 몇 개 올리셨어요? 이렇게. 매출이 안 나요 그러면 상품 몇 개 올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 그치. 근데 1000개 정도요? 이러면 3000개 올리고 다시 상담하러 오세요?
아, 그러네. 네. 근데 오션님도 강사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또 잘 아시겠구나. 네, 그래서 강사분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공감이 되는 부분이니까. 아, 그 영상에서 이제 크무비 상품 저기 정자 네, 좀 영상이 아. 되긴 했지만 잘 봤습니다. 진짜. 네, 크무비. 우여곡절에 의해 네, 야외 정자. 네, 실패할 것 같은데 나중에 끝에 영상 좀 더 보면 성공돼 있어. 잘 팔렸다고. 결국에는 들었고. 환불 안 받으면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요. 와, 그것도 진짜 잘 파는데 문제는 특히 CS가 좀 이게 걸림돌이 되잖아요. 크무비에서는 잘 팔면은 돈을 좀 벌지만. 근데 초보 입장에서 좀 크무비를 도전해보는 게 맞을까요, 이게? 저는 왕초 보면 하지 말라고 말해요. 왕초보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크무비도 여러 가지 크무비가 있는데 야외 정자 같은 거 이따만하고 그런 거는 정말 대형 크무비인 거고요. 좀 적당한 크무비가 있거든요. 적당한 크무비.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탈곡기 같은 거는 요만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가격도 막 100만 원도 안 넘어. 얼마 안 해. 막 몇십만 원 그냥 하거든요. 그 정도 크무비 정도면 괜찮은데 막 대빵 큰 거 했다가 진짜 접습니다. 구매대에서. 그래, 맞아. 이거 정자 300만 원에 팔았거든요. 근데 원가가 한 150인가? 그러니까 많이 남았는데 150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한 200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망했다 치면 일단은 100 얼마를 까먹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맞아요. 저니까 그냥 깡따구로 그냥. 그러면은 이번 한번 성공했잖아요. 네. 또 이렇게 판매 의향이 또 있으신 거예요? 아, 저 별로 없어요. 아. 근데 주문이 들어오면은 진행은 할 거예요. 오. 근데 일부러 막 열심히 팔아보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너무 귀찮은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송 대행지에서 오류를 잡는데 엄청 많이 잡히는 거예요. 조각조각. 그러니까 이게 조립식이잖아요. 네. 조각 다 까져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그냥 까져만 있으면 괜찮거든요. 페인트 칠하면 되니까. 근데 짜게져 있어. 아. 그거는 새로 받아야 되잖아요. 완전 파손. 아예 쪼개져 있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거가 어떤 부위인지를 정확하게 판매자한테 설명을 해야 그 부품을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 수많은 부품 중에 어떤 부품인지를 내가 현장에 없으니까 배송대행지 현장에 내가 없으니까 알려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배송대행지에서 협조를 잘 해줘야 돼요. 그러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팔고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배대지에서도 확인을 좀. 배대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크무비는. 잘 좀 도와줄 수 있는, 귀찮아하지 않고 되게 귀찮을 수 있잖아요. 네. 오면서도 파손이 일어나는 것도 있었을까요? 아, 그거는 포장을 잘 해서 더 이상의 파손은 없었는데 그거 말고 신경 별로 안 쓰는 것들 중에서는 파손이 종종 있죠. 근데 이번 것처럼 막 크게 일어나진 않았죠. 이거는 제가 정자처럼. 신경 많이 써가지고 더 이상 파손 안 나게 포장 잘 해달라고 해서 돈 많이 썼어요. 아. 그 쓰고 좀 남은 거죠? 마진? 많이 남았죠. 오. 100만 원 남았죠. 1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하실래요? 주문 들어오시면 전 안 주문 들어오면 하실 거예요? 아, 저는 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안 되겠어요. 저는 기계 쪽으로 해가지고 네. 안 되겠어요, 이제. 아, 기계는 좀 아니에요? 전기자전거를 했었는데. 근데 전기자전거도 힘들지 않아요? 그쵸. 그게 뒤에 AS가 엄청나요. 아, 너무 싫다. 배터리 안 된다. 이제 상상만 해도 어렵죠. 이 부분들. 힘들지. 네. 갑자기 이거- 생각난다. 저 전기자전거를 많이 주문받아 보진 않았는데 한참 전에 뭐 하나 팔았던 게 생각나는데 한 60만 원짜리였나? 그랬어요. 근데 잘 팔았지, 기분 좋게. 근데 이 사람이 몇 달 있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파워가 안 된대. 충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 부분을 다시 보내달라는 거예요. 구매를 하겠다고. 그럼 그거에서 얼마 남겠어요? 얼마 하지도 않는 거. 근데 어쨌든 서비스면으로 해줬거든요. 네. 근데 그걸 봤더니 거기까진 좋았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충전이. 아. 거기서부터 완전 왕짜증이. 그래, 이게 뒤에 온다니까요, 이게 진짜. 왜 안 되는지 난 모르겠고. 아. 그런 경우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어떻게? 둘 다 보냈죠. 배터리랑 충전기. 배터리를 또, 배터리의 문제일 수도 있구나. 저는 이제 접이식 쪽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분리가 할 수 있어요, 배터리를. 네. 배터리를 저거 요즘은 안 될 거야 아마. 요즘은 막혔다던데? 안 되고 작년까지만 이제 배터리랑 충전기 케이블 같이 보낼 수가 있었어요. 다행히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동영상을 찍고 중국 판매자한테 보내주니까 무료로 해줬고 배송비만 냈죠, 저는. 괜찮네요. 그거는 네. 다행이네. 거기까지가 좀 괜찮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나요.
네. 근데 근데 뭐가 문제예요? 부품이 진짜 조그만 거 안 올 때가 있어요. 아, 조립식이 애매한 경우. 예. 조립이 안 될 정도로 막 그렇게? 네. 근데 그게 해외 부품이 그 나사가 딱 그것만 맞는 거야. 국내 건 아예 안 맞아요. 이거 안 무너지면 이거 잘못하면 확 빠져가지고 다 해체되거든요. 그럼 나사를 새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앞에. 아니면 그 나사를 만약에 효자 상품이면 나사 여러 개 받아놓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씩 보내줘야 되나? 아, 그 시간만 걸리면은 날 뭐 상관없고 어차피 또 뭐 보내준다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 고객의 2주 동안 그치. 또 못하고. 왕짜증 나지 고객님. 예. 그거 하나 받자고 진짜 그거 2주 또 기다려서 조립한 다음에 타야 되니까. 그게 또 걸림돌이 되는 네. 피곤한 거는 좀 안 하는 걸로. 거죠. 그쵸. 근데 은근히 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봤는데, 네. 정자 같은 경우는 진짜 나무잖아요, 나무. 네네. 이런 거는 또 파손이 되거나 흠집이 있으면은 무조건 고객들이 웬만한 반품 할 텐데, 야, 이런 건 어떻게 CS 대처했을까? 뭐 궁금해서. 아, 그게 그렇죠. 의외로 나무 같은 거 하는 건요, 반품을 잘 안 하시고 고쳐서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무도 수선할 수 있나 봐요. 목수 불러가지고. 목수를 불러요. 아, 목소를 부른다? 목수를 불러서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페인트 칠 같은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도 반품하는 것도 일이죠. 완전 못 쓸 거 아니면. 나무 하니까 지금 생각나는데 이게 정자가 그거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물 검역.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원래는 검사하고. LCL로 보내면 더 운임이 세이브 됐을 거거든요, 그게. 근데 LCL로 못 보내고 일반 회원으로 일반으로? 보내서 좀 운임이 많이 들었어요. 아, 근데 그게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복불복이라 했는데 그렇지. 안전하게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좀 시청하고 계시고 하는데 초보셀러분들이 좀 많이 볼 것 같네요. 초보셀러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초보셀러분들은 좀 우왕좌왕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낙에 이거 하면 돈 벌어요, 저거 하면 돈 벌어요 하는 컨텐츠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구매 대행 시작했다? 그로스가 괜찮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이거 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블로그가 돈 번대, 유튜브가 돈 번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많으니까 좀 우왕좌왕하거든요. 근데 구매 대행 사업을 일단 선택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쭉 몇 개월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이 됐든지. 제가 강의를 할 때 과제를 드려요. 상품 업로드 과제 3개월 동안 하거든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그걸 꾸준히 다 해내시는 분이 드물어요. 그 말은 관둔다는 거예요, 중간에. 좀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 뭐 이러면서 포기하는 거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얼마 전에 인스타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류 상태. 건드려봤다가 보류하고. 저도 뭐 솔직히 그런데 구매대행 사업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구매대행 사업을 선택을 했으면 일단은 시간 절약하는 방법을 최대한 찾으셔가지고 꾸준히 몇 개월간은 좀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성과가 났다면 이제는 또 수동 구매대행을 하던가 아니면 사입 판매를 하던가 다크메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걸 쪽으로 해서 좀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션님이 이제 조언해 주셨으니까 말씀대로 이제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를 잡았으면은 끝까지 지속적으로 해주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단계씩 이제 계획을 잡고 실행해서 성과가 조금씩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진행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션님도 구매대행 사업하신 지 이제 3년 거의 다 오시는데 이렇게 지내고 오시면서 힘든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어떻게 버텨서 성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개인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네. 제가 아이 둘 있다고 아까 얘기했나요? 제가 아기 둘 있는 엄마예요. 그래가지고 가정 생활을 잘 챙기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네네. 되게 하고 싶은 일이 많거든요. 사실 피아노 학원 다니는 것도 취미생활이긴 한데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많아서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구매대행뿐만 아니라 뭐 강의하는데도 그렇고 뭐 유튜브 하는데도 그렇고 되게 좀 리소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퇴근하고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저녁밥 차려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딱 일하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거가 좀 힘들더라고요. 할 일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집에 가서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잘 버텨서 그래도 시간 효율화를 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앞으로는 네, 더 시간 효율을 하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오. 그래도 오션님도 하고 싶은 일을 또 하면서 취미도 있고 가정 이제 집안일 하고 계시니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요, 진짜. 감사해요. 네, 진짜. 원래 대단해요. 애기 엄마는 그냥 네. 애기만 키워도 대단한 거긴 한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하시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아 같아요. 근데 애기를 좀 더 신경 써줘야 되는데 애기들한테 주말에는 어떻게 해요? 주말에는 대부분 사무실에 안 나가고 집에 있으려고 하는데 일 생각이 사실은 머리를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집에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일 생각을 하고 있는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네. 일해야 되고 돈 벌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일하고 싶고 한데 놀아야 돼. 강제로 그런 거지. 강제로 막 박물관 가서 막 구경해야 되고 막. 그치. 그래서 근데 가족과의 그 행복이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그렇죠. 우리 시작이 코로나였었잖아요. 어때 나가기도 애매하고 네, 맞아요, 딱 맞아요. 좋았었죠, 환경이. 응.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니까 했지만 지금이었으면 그렇게 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을 사실 이번 연도에서도 거의 잘 못 보냈어요. 휴가 다녀오셨죠? 아니요. 휴가 무슨 얘기죠? 죄송합니다. 존재하는 건가? 제가 너무 여유롭게 괜찮아요. 저도 안 갔으니까. 휴가 안 갔어요? 네. 그래서 휴가 다녀오시는 뭐 셀러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가족이랑 좀 시간을 좀 계속 보내고 싶다 보니까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맞아요. 돈만 벌면은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돈을 버는 목적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벌느라고 행복을 유예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재 행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너무 갑자기. 마지막으로 오늘 저랑 촬영할 수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촬영도 재밌지만 네. 촬영 전에 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또 똑같이 저보다 좀 몇 달 먼저 시작하신 같은 시기를 헤쳐나온 구매대행 셀러로서 너무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렇죠. 저도 그 생각 들었나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 중간에 일을 하시는 모습 보고 그때 좀 추억이. 중간에 제가 CS CS 전화 하나 받아가지고 물건 언제 오냐고. 와, 진짜 엄청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계속 현재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 계속 쭉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크맨님도 성공만이 앞날에 있으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오션님과 이제 인터뷰를 진행해봤는데요. 구매된 레드오션 시장에서도 오션님처럼 이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면 항상 성과에 대해서는 좋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무언가 하나 진행할 때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또 이쪽으로 저쪽으로 빠지지 말라고 오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빠지지 말고 구매대행 하면은 구매대행만 쭉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또 보고 궁금하신 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정 댓글에 오션님의 단톡방 운영하시죠? 네. 단톡방이랑 다른 SNS, 카페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링크를 제가 다 담아서 고정 댓글로 담아놓겠습니다. 네,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같이 대화해요. 그렇죠. 그리고 오션님 채널도 계속 구매대행 정보가 더 여러 가지 많잖아요. 채널도 방문해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또 오션님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말? 네. 저는 꿈 많은 사업가라고 제가 제 소개를 했잖아요. 네, 그쵸. 되게 하고 싶은 일이 많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못 해본 일? 평소에? 그런 것도 하고 싶은 일에 들어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책 읽기가 이루고 싶은 꿈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꿈이라는 게 상상이 가세요? 아니요. 저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했어요. 구매대행 사업 시작한 후에. 그 전에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하지만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행복도를 올리는데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시청자분들이 하시고 계신 일들에도 집중을 해가면서 좋은 성과 내시면서도 자기의 행복 찾는 데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션님 본 사업에 번창할 수 있도록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 인터뷰 영상을 또 쭉 나오니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